안녕하십니까. 이슈시다 9월 26일 순서 시작합니다. 바이든의 뒤끝. 자기한테 능욕 준 사람은 잊지 않고 뒤끝 부리기로 유명한데요. 그런 이유로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이조스에게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아마존 창업주인 제프 베이조스 이사회 의장과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아마존에 따르면 FTC는 21일 베이조스와 제시의 소환조사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두 사람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FTC는 지난 6월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 사업과 관련해 베이조스와 제시 등 전 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마존이 프라임 서비스 가입과 해지 방법을 고객에게 잘못 안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회사의 수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고 한 겁니다. 스트림 서비스 가입과 해지 문제로 회사 창업주를 소환한다는 거는 좀 오바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에 리콜 받을 만한 문제 발견되면 앨런 머스크 불러야 되고 구글 약관에 문제 생기면 구글 창업자도 다 소환 조사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바이든의 저열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존은 이번 소환 명령에 대해 고위 경영진을 괴롭히려는 조치라며 소환 조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FTC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FTC는 결정문에서 소환 조사가 부담스럽다는 근거를 아마존이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베이조스와 제시를 비롯해 다른 15명의 고위 임원이 내년 1월 20일까지 증언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이든이 베이조스를 괴롭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지난 5월 바이든이 인플레 잡겠다며 정유사 등을 상대로 연료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하자 베이조스는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오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바이든이 지금은 전시 상황으로 세계적인 위기라며 주유소의 기름값을 당장 낮추라고 트윗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이조스는 백악관, 즉 바이든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계속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은 더 중차대한 문제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은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시장 작동의 기본 원리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라고 트윗했었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제프 베이조스만큼 안티 바이든인데요. 바이든을 향해 그는 사람 형태의 젖은 양말 인형이라고 정말 통쾌한 비난을 날렸었죠. 이러다가는 앨런 머스크도 뭔가 꼬투리 잡혀서 조사받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 바이든 정권, 자기들 비판하는 인물이나 단체 탄압하는 건 참 치졸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그렉 에봇 주지사가 지난 15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버스 2대 분량의 불체자들을 선물한 이후로 미국민들의 관심이 불법 이민자 문제로 쏠렸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나팔 불던 낙태 이슈는 좀 묻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중간 선거, 민주당은 정말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나온 가운데 미국 내 구글 검색량에서 이민, 국경 문제가 낙태 이슈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파 성향 악시오스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9월 8일부터 20일까지의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월 12일 주 검색량에서 국경 이민 문제가 10위, 인플레이션은 15위, 낙태는 18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낙태 이슈는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6월 말 직후 인터넷에서 검색이 급증하면서 일자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자동 시행됐던 8월 중순을 제외하고는 계속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경 이민 문제는 최근 지속해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에 이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남부 지역 불법 이민자를 민주당이 주지사나 윗대가리를 맡은 북부 지역으로 보내면서 촉발되면서부터입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모두 13,000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등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일부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로 이송되고 민주당이 이를 인권 유린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이라뇨? 불체자 환영한다는 분들께 불체자들을 돌봐달라고 비싼 버스비 부담하면서 보내드리는 건데요. 불체자들에게는 행복이고 축복 아닙니까? 설마 그 불체자들 꼴보기 싫다고 어디로 돌려보내는 건 아니시겠죠? 자, 이런 가운데 드산티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이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낙태 이슈를 연결고리로 여성 진보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이 더 우세하게 관측되고 있는데 이런 기류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좌파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낙태 이슈가 점화되면서 6월 말 이후 실시된 4번의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바이든이 2020년 대선 때 해당 지역에서 받은 지지율보다 5%포인트 가까이 더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원 수성 가능성과 함께 하원에서도 예상보다 적은 의석 차로 패배할 것이란 민주당 맘대로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국경 문제가 논란이 되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좌파들이 덜덜 떨고 있는데요. 이왕 질 거 그냥 확실히 포기하고 민주당 안에서 책임 공방으로 내분이나 하면 어떨까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서양 건너서 이탈리아 얘기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미국 이상으로 최악 인플레로 신음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우파 정당 이탈리아 형제들이 이끄는 우파 연합이 조기 총선에 승리, 조르자 멜로니 대표가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미국이나 좌파 국가들에서는 여성 무솔리니의 등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전 세계 우파 정당들에게서는 크게 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플레로 인한 좌파 정권의 실정 중에 열린 선거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화당도 유심히 관찰하고 선거 과정을 학습, 분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선거에서 이탈리아 우파 연합은 하원에서 차기 정부 구성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 40%를 넘어섰습니다. FDI는 26%를 얻어 정당별 득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상원에서도 우파연합이 40% 이상 득표했습니다. 반면에 좌파연합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0%를 밑도는 득표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우파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등을 포함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파연합의 승리가 굳어지자 멜로니 대표는 유권자들은 우파가 이탈리아를 이끌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모든 이탈리아인을 위해 정치할 것이며 결코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DI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군소 정당이었습니다. 2018년 총선에서는 지지율 4%대밖에 얻지 못했었는데요. 불과 4년 만에 유럽 3위 경제국 이탈리아의 제1당으로 우뚝 선 겁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가 거국 내각을 구성할 당시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야당을 자처한 게 존재감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파연합의 승리 요인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이탈리아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9.1%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이상으로 인플레가 심각합니다. 인플레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최악인데요.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임시계약직 종사자 수는 1977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우파연합은 이 같은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를 좌파 정권의 실정으로 민심을 모았는데요. 지난 정부의 좌절감을 느낀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며 지지세를 불렸습니다. 멜로니 대표는 정부 지출 확대, 대대적인 감세를 공약하며 생활고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표심을 끌어모았는데요. 그대로 미국에 대입 가능한 선거 유세 과정이죠.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나라는 달라도 정치판은 다 거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자 이슈가 있다면 이탈리아에도 이민과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국민들도 보수층에서는 이에 적대적인데요.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마주한 유럽의 관문 국가로 반난민 정서가 특히 강하다고 합니다. 2018년 설문조사에서 이민자가 많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답한 이탈리안 비율은 58%로 전체 유럽인 평균 14%의 4배가 넘었고요. 범죄율 상승이 이민자 책임이라고 답한 이탈리아인은 74%로 유럽 평균 57%를 웃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남부국경 장벽처럼 이탈리아의 멜로니 대표는 이탈리아 군대를 보내 리비아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아프리카 난민의 유입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멜로니 대표는 지난달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구설에 올랐었는데요. 2차 가해, 인종 혐오 논란도 있었지만 멜로니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멜로니 대표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외국인이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내걸어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정책을 이탈리아 좌파들은 극우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유럽 각 나라에도 좌파적 정책의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우파 돌풍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 6월 프랑스 총선에서 제3당으로 급성장한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아렌, 지난 11일 스웨덴 총선에서 원내 2당에 등극한 스웨덴 민주당에 이어서 이번 이탈리아의 우파 정당 승리로 유럽 정치권의 우양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파이팅입니다. 오늘 이슈 1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